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재파종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이 어떻게 조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전만 하더라도 재파종보험금은 마늘만 보장이 됐고 재정식 보험금은 양배추만 보장이 됐는데 2023년도부터 생산비 보장 일부 품목이 추가로 보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부터는 전 품목이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이 보장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양파하고 가을 감자가 재정식 보험금, 재파종 보험금으로 지금 현재 보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고요. 1과목에서 제 나름대로 예상에서는 12회 때는 재파종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을 구하라 하면서 수학감소 품목은 수학감소 보험금도 구해보세요. 아니면은 생산비 보장 품목은 생산비 보험금도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작불능 보험금까지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공부할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파종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이 의미를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종을 다시 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 그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품목은 예전에 이런 게 보장을 하지 않았고 마늘만 이렇게 보장을 해줬죠. 마늘이 만약에 파종을 했는데 보험사가 발생했어요. 예. 그래갖고 다시 그 뭐죠? 재파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요. 보장하는 재. 요건 뭐 기본적으로 어디나 있죠? 예. 10아르당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적게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으면 뭐죠? 재파종 보험을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도 3만 주보다 적게 출원됐네 하는 것을 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또 다시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2회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해당이 되게 되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이었어요. 그죠? 그 일정 비율이 자기도한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었죠. 그런데 이제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에는 전혀 뭐죠?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 들었나 이런 거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놓고 35%를 인정을 해주겠다 요겁니다. 가입금액에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가 얼마나 침 발생됐는지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표준 피해율이라고 여기 따로 더 있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표준 출연 피해율이 됐었는데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표준 피해라고 이렇게 출연자를 이거 빼버렸어요. 용어를 바꿨는데 저도 조금 어색한데 현재 이렇게 그 약관이나 이론서에 이제 발표되고 있으니까 저 또한 그대로 현재 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물체 출연 주수인데 식물체 주수 이렇게 출연이 빠졌어요. 예, 빠졌는데 요 의미가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것도 산식을 암기할 필요도 조차도 없습니다. 이에 쉽게 말해서 만약에 2만 천주가 출연된 거예요. 피해를 입어갖고 그래갖고 3만 주 이상으로 다시 이제 재파종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얼마쯤 피해 났나 따질 때 그 기준이 뭐예요? 3만 주 요거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3만 주에서 얼마나 피해가 됐나? 요게 피해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주에서 만약에 2만 천주가 출연이 됐다 치면 어떻게 되죠? 2만 천을 빼면 9천 주가 피해를 입은 거죠. 예, 9천 주 나누기 3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30%. 예. 그러니까 9천주 피해된 것은 결국은 3만 주 기준으로 몇 프로 피해났다? 30% 피해났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산식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엄청난 이렇게 비밀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식을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조건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야, 몇 주가 출연됐어? 그러면 그걸 나누기 3만으로 해버리면 피해가 피해율이 딱 나오는 거고 그 피해율이 뭡니까? 보험금 산식에다가 뭐죠? 가입금액 곱하기 35%에다가
비율을 딱 곱해져 버리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요 연습만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작불능보험금 배울 때 제주 지역에서 남도중마늘 이렇게 뭡니까 재배하는 분들은 조기 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죠? 그 조기 파종 특약 그걸 가입했을 때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일반적으로 10% 경우로 자기부담 비율을 들게 되면 45%를 지급하는데 조기파종 특약을 뭡니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 10%형으로 가입하더라도 32%만 뭡니까 일정 비율로 곱해지는 거죠. 보장 비율로.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잘 봐보시면 조기 파종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일단은 뭐죠? 재파종 보험금이 25%, 10% 정도로 적게 지급한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더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 사유를 딱 봐보면 뭐 뻔한 겁니다. 예, 지급 사유는 뭐예요? 예, 남도종 마늘. 그죠? 남도종 마늘을 가입했는데 뭡니까 조기 파종 특약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경우에 된다는 얘기예요. 한정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그죠? 이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조기 파종 보험금이 아니라 재파종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게 보통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이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뭡니까 출연이 적게 돼가지고 다시 조기 재파종을 했을 때는 뭡니까 조기 파종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재파종 보험금에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조기 파종 특약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기 파종 보험금이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론서에 적혀 있을 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조건은 보면 똑같습니다. 예. 요 보면은 실물제에서 3만 주보다 적게 출연돼 갖고 10월 31일 이전에 다시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뭡니까 재파종한 경우 그렇죠? 요 경우에는 이제 조기 파종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딱 하나 변동사가 있는 건 요거 빼놓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35%가 아니라 25%를 지급하겠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것이 금년에 11회 때 시험 문제 출제됐죠. 조기 파종 보험금, 재파종 보험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갖고 그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경작불능보험금이죠. 경작불능보험도 뭡니까? 조기 파종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뭡니까 일반적인 보장 비율이 아니라 10%형은 32%, 15%형은 30%, 20%형은 28%를 뭡니까 곱해갖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것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11회 때 물었어요. 단지 이제 물음이 4가지나 있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푸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야, 혹시 이것도 나올 줄 몰라. 그것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예, 당연히 나올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거를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국민교육 현장 나오듯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렇게 할 때는 아유, 이건 뭐 쉽게 우리 공부됐어 할지 몰라도 막상 문제를 떡 이렇게 풀어봐 보세요. 그게 두두두둑 풀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앞으로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그대로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도 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뭡니까 기기적으로 풀어볼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정식 보험금은 뭐냐? 예, 또 뻔뻔한 거예요. 정식을 다시 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는 뭐냐면요. 예. 뭡니까 파종하는 품목은 재파종 보험금 지급하는 거고 뭡니까 정식에서 키우는 재배하는 품목은 재정식 보험금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뭡니까 재정식 보험금도 양배추밖에 뭡니까 보장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은 마늘, 재정식 보험금은 양배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이 드디어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께서 재파종 보험금 생산비 보장의 재파종이든 아니면 수확감소 보장 품목의 재파종이든 상관없이 마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무조건 놓고 이 재정식 보험금에 관련되는 지급사유 보험금 산시 면적 비율
모두 다 동일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해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론서에는 따로 수확감소 보장 품목 따로 이렇게 나누고 생산비 보장 품목 따로 구분해 갖고 뭡니까 책에다 기술을 했어요. 아니면 좀 혼선이 올까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뭡니까 따로 이렇게 이론서에 기술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놓고 뭐죠 생산비 보험금이라든지 뭐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라든지 상관없이 예, 마늘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놓고 다 뭐다 예전에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보험금 산식이 동일하다. 예, 일단 요걸 여러분께서 딱 명심을 하십시오. 그럼 끝났어요. 그 오늘 공부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고 단지 여기 잘 봐보면 요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인데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이 요거예요. 예,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서 왜 그러냐면 단호박 가을배추가 예전에는 생산비 보장 품목이었는데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어서 여기다가 더 적었을 뿐이고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요거만 여러분께서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파가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서 뭡니까 2025년도부터 재정식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뭡니까 보험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뭡니까 도표 그 자료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 써먹는 거다.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날짜 한기야 거기다 중심을 두지 마시고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 그렇죠. 언제부터 보장해 주는지 언제까지 보장해 주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 예. 시험 문제 5점짜리 2년 3년에 한번 날동발동하는 거 그 보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1과목 2과목에 뭡니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그렇죠 알고 있어야만이 예, 쉽게 공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시간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파가 분명히 재정식 보장해갖고 분명히 제가 새로 추가해서 다 그 도표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가 새로 이제 보장이 되는구나. 요거 그러니까 양파로 해갖고 금년에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죠? 예,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세요. 재정식 보험금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수확감소 보험금 구하세요. 여기까지 아셨죠? 예, 그래서 요 양파가 새로 추가됐다 하는 것만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급 사유는 어떠냐? 면적 피해율이 다 동일합니다. 재파종보험금 마늘을 제외한 재파종보험금도 다 이거예요.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왜 여기에 조건이 있겠습니까?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피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면적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계산의 문제에서 함정을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0%형으로 가입하는 품목 20%형부터 자기부담 비율을 가입하는 품목 그 두 가지를 줘가지고 면적 비율을 동일하게 딱 줘버립니다. 한 15% 정도. 그랬을 때 10%형으로 가입하는 품목은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 20%형부터 가입이 되는 품목은 면적 비율이 15%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재정식 보험금이 얼마요? 빵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을 막 그냥 글자 그대로 암기하고 해봐봐야 시험장에 가면 이건 뭐지 하고 시간만 가고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뭡니까 계산형 문제에 필요한 건가 그것을 미리 인식을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실전 문제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모의고사 끝낸 다음부터는 오직 뭐죠? 예, 실전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4개월간에 공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여러분께서 뭡니까 혼선이 오지 않으려면 여기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갖고 자기는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만약에 이제 재파종 보험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비율이 자기보다는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바로 그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오늘 요 슬라이드 하나만 알면 뒤에 끝까지 다 끝난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회지급 그죠? 예, 일회지급하고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도 2번 한다 하는 건 뻔히 알 거고, 그쵸? 가입 금액에 이거는 어떻다? 예, 마늘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었습니까? 재파종보험금 35%, 그죠? 예, 조기파종보험금은 얼마? 25%, 그쵸?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재정식 보험금, 나머지 모든 재파종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은 다 뭐다? 20%더라!
예,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다가 뭡니까? 마늘은 표준 피해를 곱했는데 여기는 뭐요? 면적 피해를 곱하는 거예요.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결국 그만치만 더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피해가 10%나 뭐요? 한 20%난 농지하고 피해가 80%난 농지하고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80% 났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200만 원 여기 나왔으면 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20%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80% 피해가 난 면적 피해율이 80%인데는 28에 16에서 160만 원. 만약에 뭡니까? 면적 피해율이 20% 났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이는 4에서 40만 원. 당연하게 저렇게 지급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이제 산식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다 끝났다고 나머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론 교재 실어놓은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파종 보험금 2투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마늘은 재파종 보험금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면적 비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10하루당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적게 출현돼 갖고 그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무조건 놓고 다 똑같다.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식 보험금 하고 똑같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시기도 같고 면적 비율도 똑같고 보험금 산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만 재파종 보험금이지 파종을 다시 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겠다. 그지 나머지는 똑같아.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만 이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부러 원래 재파종 보험금에서 그 생산비 보험 품목하고 뭐 따로 다 합쳐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가을무라든지 당근 같은 게 어떻죠? 예,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생산비였는데 이번 수확감소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해놓은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수확감소로 넘어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가 되죠. 그죠? 가을무 중에서도 뭐죠? 알타리무, 단무지무는 아직도 생산비 보장 품목에 있고 오직 일반무만 수확감소로 넘어왔더라 해갖고 또 요걸 보면서 또 한번 느끼실 수가 있고 이거 당근도 예전에는 뭐죠? 야, 당근 이거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분석했을 때는 예전에 판매했던 건 가을 당근, 월동 당근만 보험에 가입을 했고 고랭지 당근은 가입을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고랭지 당근도 지금 현재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으로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근은 2025년부터는 고랭지 당근, 가을 당근, 월동 당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뭡니까 보험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더 구분만 해놨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안내드리는 게 뭐냐면 양파가 새로 이제 재정식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감자 중에서 아이고 유독 또 봉감자, 고랭지 감자는 뭡니까 재파종 보험금 이런 걸 보장 안 해주는데 가을 재배 감자만 재파종 보장을 해줘요. 수확감소 보장 품목에서.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게 아이고야 양파 재정식 보장, 가을 재배 감자 재파종 보장을 해주는구나. 요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라고 제가 뭡니까 따로따로 나눴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에요. 데칼코마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양배추는 무조건 20%였고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뭡니까 재파종 재정식이 다 보장이 되면서도 계속 뭐죠 20%를 똑같이 보험금 산식 똑같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율로 보장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이고야 이 당근이 20%가 아니라 아이고야 당근만 15%로 이거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요 한 개만 좀 특이하게 이거 당근이 뭐 보험사고 많이나 뭡니까 다시 그 재파종을 많이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당근만 15%예요. 당근 요 하나만 딱 틀리니까 요거 기억할 수 있죠? 우리가 인수자산에도 당근 나머지는 뭡니까 출연율이 80% 미만인데 당근만 또 유독 50% 미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수지한상에. 그런 것처럼 이거 요놈의 당근 좀 특이하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근만 15%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언급드릴 사항이 뭐냐면 면적 피해를 구할 때 이것도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보험금에서 그쵸? 예, 면적 피해를 어떻게 하냐? 가입 면적 나누기 피해 면적이다. 예, 일반적으로 뭐요?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는데, 예, 재보험금 산정할 때 면적 피해를 무조건 넣고, 뭐죠? 피해 면적 나누기 뭐더라? 예,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라 보험 가입 면적이더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거, 뭐 출제위원들도 잘 모르면서 막 그냥 근데 결국은 이론서 내용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차이가 나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 이거 꼭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공부는 다 끝났어요. 여기 이제 재파종 보험금은 결국 뭡니까? 예, 파종을 해서, 예, 뭡니까? 재배하는 품목들입니다. 무가 다 파종을 하죠. 예, 배추는 다 정식하고, 그쵸? 예, 쪽파 파종하고, 대파는 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시금치나 메밀 다 파종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뭐죠? 보장하는 면적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다시 재파종했을 때 이래지고 한다. 요겁니다. 근데 요것도 보면 다 뭐죠? 재파종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보험 기간이 있는 겁니다. 매달 며칠 한까지 뭡니까? 이게 보험 뭡니까? 정식하거나 파종해야만이 그렇죠. 그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수제한상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뭐죠? 매달 며칠까지 다시 재파종 재정식해야 된다 하는 것은 통상 10일, 그렇죠. 그러니까 봄 배추가 조금 이제 뭡니까 한 40일 정도로 늘고, 예, 그리고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딱 그 뭡니까 재파종한 그 시기, 보험 시기가 또 그리고 다시 재파종한 그 날짜, 매달 며칠 그것이 아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무조건 넣고 10일 터울이 있더라. 그것도 이제 보험기관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 이 재파종 보험금을 구할 때, 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니, 보험금을 구하서 해놓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되게, 재파종을 뭡니까? 그 날짜 지나서 재파종했어. 보험금 구하서 하면, 보험금을 얼마로 구해야 돼요? 빵원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렇게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너무너무 뭐 많지도 않아요. 암기사항은 바로 이런 거 20%, 예, 당근 15%뭐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문제를 풀 때 딱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식을 계산의 문제 풀 때 변환해 갖고 우리가 뭡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예상 문제 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있네. 하하. 아이,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여기는 왜 그런가? 다 정식하잖아요. 바보사이. 대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추 다 정식하고, 그쵸? 예. 배추 다 정식하고, 양상추도 배추처럼 생겼으니까 다 정식하는 겁니다. 그쵸? 쪽파, 실파는 파종을 하지만 대파는 또 정식하고, 고추, 브로콜리는, 고추 대표적으로 정식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 정식하는 품목이에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똑같아. 면적 비율도 똑같고, 보험금 30도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재정식, 재파종 이거 구분 없이 양배추의 예전에 재정식 보험금 산식, 그리고 그 양배추의 지급사유, 예, 그것과 다 똑같아.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양파가 새로 들어오고 가을 재배 감자가 새로 뭡니까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 정도까지 아시고, 단지 당근이 2025년도부터 20%가 아닌 15%로 보장을 해준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해 보면 이게 딱 끝난 거예요. 오늘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그쵸?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 과연 재보험금 관련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12회 때는 어떻게 우리가 출제될 거야 해갖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